다시 보기 끊고 이거 어디서 끊었더라? 여기 가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분석이 좀 길 수 있어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라리가 엘메리아 대 라요. 두 팀이 뭐 지난 시즌은 둘 다 이제 라요는 뭐 유로파권 경쟁을 했었고 엘메리아는 잔류에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극적으로 알메리아가 승점 몇 점 차였다가 더라. 어쨌든 간에 라요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아쉽게 뭐 유로파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뭐 좋은 경기력이나 뭐 결과들 좀 보여줬었는데 변동되는 부분은 일단 알메리아부터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독 교체 있어요. 감독 교체 비센테 모레노라고 또 새로운 감독이 일단은 와 있고 기본적으로 뭐 라리가 경험은 있는 감독이에요. 이전에 막 에스파뇰이나 또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몇몇 팀들 좀 돌아다니다가 알메리아 감독으로 지금 와가지고 올 시즌부터 새롭게 좀 가는 느낌은 있는데 좀 약간 좀 점유율 좀 신경 쓰고 그런 류의 감독입니다. 아 참 알샤밥인가 거기 있었다. 기억났다. 그 중동 쪽에 있다가 알메리아로 합류한 겁니다. 어쨌든 점유율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앤아웃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적 시장 적을 게 많아. 알메리아 이제 지난 시즌에 또 랭스였나? 아무튼 리강에서 데려와가지고 그 소시에다도로 지난 시즌 떠났던 그 우마르 사디크 알메리아 승격할 때 이제 이브리그 득점 왕이었나? 아무튼 20몇 골 넣고 왔다가 걔가 바로 소시에다도 가가지고 물론 십자인대 파열인가 부상당해가지고 한 시즌 통으로 날려먹었어요. 걔가 일단은 뭐 소시에다도 이번 내일인가 내일 모레 개막전 이제 출격 대기인데 걔 대체로 이제 빌랄뚜레가 와가지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또 나갔습니다. 왜? 괜찮게 하니까. 빌랄뚜레가 아탈란타로 주포가 그냥 떠나버렸고요. 여기 이제 사무 코스타가 지난 시즌 약간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이렇게 치던 놈인데 마요르카로 떠났고요. 유튜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제 들리시나요? 이제 들리시나? 내가 저걸 꺼놨나 보다. 저거 소리 이슈가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제가 백수 생활 하다가 간만에 방송 켜가지고 이게 세팅이 좀 문제가 있네. 이제 들리시죠? 내가 이거 꺼놨나 보다. 오케이. 어쨌든 감독 교체 이슈 있고 라리가 경험이 있는 감독이에요. 지난 시즌에 이제 알샤밥에 있었고 여기 이제 이적 시장에서 빌랄뚜레 주포였죠. 주포가 아탈란타 떠났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이었던 사무코스타가 마요르카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엘리 지난 시즌 주전 센터백 브라질 자국으로 어느 팀인지 기억 안 나네. 여기랑 이제 데라우즈 얘가 이제 바야돌리드 주전 로테이션 주전까지는 아니고 약간 로테이션급 뭐 미드필더였는데 뭐 요 정도 이제 빠져나갔고 들어온 선수로는 루이스 수아레즈가 알메리아로 이제 완전이죠. 지난 시즌에도 있었죠. 겨울에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활약이 나쁘지 않고 약간 국밥 유형이에요. 나쁘지 않아 공격수인데. 그러니까 빌랄토레 나갔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디옹 로피라고 로리앙인가? 랭스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로리앙인가 랭스인가? 아무튼간에 리그왕에서 넘어왔습니다. 뭐 쫄깃쫄깃한 유형인데 일단은 뭐 주전 경쟁을 할 걸로 보여요. 데려왔고 제일 좀 중요한 영입은 세리오 아리바스. 요거 이제 축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어. 그 레알 마드리드 유스 그 카스티아라고 하잖아. 거기서 이제 핵심 그러니까 레알 유스 중에 제일 볼 잘 차는 새끼가 이 새끼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1군 데뷔나 이런 것들을 기회를 많이 못 받았어요. 레알이 좀 그렇잖아. 뭐 안첼로티도 잘 안 쓰고 뭐 또 카스티아에 있던 라울 옛날에 공격수 있잖아. 걔가 이제 카스티아 거기서 이제 코치인가 그거 하고 있는데 꽉꽉 잡고 있어가지고 안 이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는데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 연근 약간 노망주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뭐 레버쿠젠이나 뭐 세비야나 또 마요르카 이강인 대체자로 여러 팀들 노리다가 결국 알메리아로 합류해가지고 볼 잘 찹니다 이 새끼. 이름은 이제 뭐 성인 무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볼은 잘 차 기가 막히게. 스킬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고. 그래서 올 시즌 어쨌든 비센테 모레노 감독의 체제에서 이제 좀 점유적인 측면을 좀 신경을 많이 쓰려는 것 같은데, 앞선 공격형 미드필더 쪽 자리에서 많이 쓰려는 것 같은데 얘가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스쿼드에 명단 등록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포함 안 될 듯. 그래서 알메리아는 얘가 나오고부터 이제 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경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은 나오고. 그리고 푸빌 얘도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레반테 주전 라이트백 장신인데 어차피 백업입니다. 백업 라이트백. 그리고 이제 에드가 곤잘레스 지난 시즌 베티스에서 이제 중앙 수비 주전 로테이션급이었는데 얘는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오늘 경기 출전하는데 센터백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메리아가 미드필더 쪽에 약간 이슈가 있어. 누구 막 몸 상태, 원래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놈이 몸 상태 관련 이슈 때문에 선발 출전 핏이 어렵고, 아리바스 포함 안 될 것 같고, 또 마요르카에서 넘어온 또 바바라는, 얘는 원래 마요르카 좀 오래 있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좀 많이 밀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도 등록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에드가 곤잘레스가 본 포지션 센터백입니다만 오늘 아마 미드필더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메리아는 전력이 100%가 아니야. 뒤늦게 합류한 애들에 대한 등록 문제나 기존의 자원이 어쨌든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드필더 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오늘 경기에 있어서 어쨌든 변수적으로 좀 보인다. 이 정도가 이제 알메리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요도 감독 교체했어요. 포메란 형님 감사합니다. 라요 같은 경우도 이라올라 감독 지난 시즌이나 뭐 지지난 시즌에 라요가 굉장히 뭐 특히 강팀들 만나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 축구를 많이 했었고, 특히 지난 시즌에는 뭐 엄청난 활약이었잖아요. 뭐 본인들의 뭐 선수들의 몸값이나 이런 거 대비 엄청난 활약으로 뭐 상위권까지도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은 이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왔고, 얘는 지난 시즌 초반에 엘체 감독이었어. 엘체 강등당한 엘체 있죠.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잘렸나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초반에 엘체 감독하다가 잘려가지고 이제 쉬다가 이제 라요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감독이 새롭게 이제 좀 자리를 하게 됐고, 아웃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란 가르시아 존나 잘해요. 왼쪽 사이드백인데 지난 시즌 엄청 잘했거든. 얘가 원래 레알 마드리드에 있던 놈인데 라요로 이제 바이백 조항 달고, 그러니까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을 달고 라요로 보냈는데 존나 잘해가지고 레알이 헐값에 다시 데려갔어요. 라요 입장에선 좀 빡치긴 하지. 존나 잘 키워놨는데 레알이 다시 데려갔어.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가가지고 이제 바이백으로 어쨌든 엄청 잘했던, 왼쪽 공격력도 상당히 좋고 했는데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알레한드로 카테나 얘도 이제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게 했던 후방 쪽에 얘는 이제 오사수나로 넘어갔고, 산티 코메사냐 지난 시즌 주전 중앙 미드필더야. 비아레알로 나갔고, 좀 이탈자가 좀 많아. 감독도 일단 이라올라 감독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지금 다운그레이드지 당연히. 여기에다가 경험도 많이 없어. 옛날에 지로나 2부 시절에 지로나 있었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프란 가르시아 지난 시즌 왼쪽 사이드백 기준으로 따졌을 때 라리가에서 최소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엄청 잘했는데 나갔고, 카테나도 국밥인데 나갔고, 코메사는 잘하거든요. 얘도 나갔고, 그리고 카메오 지난 시즌 또 AT 마드리드에서 임대 와가지고 라요에서 되게 잘했어요. 얘도 임대 복귀. 얘는 다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카디스가 껴가지고, 카디스가 얘를 살려 그래. 그거 관련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라요로 다시, 얘는 라요로 오고 싶어 하는데 다시 못 왔습니다. 어쨌든 공격 쪽에 뭐 미드필더, 뭐 수비 쪽에, 그리고 또 사이드백 쪽에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핵심들이 좀 이탈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영입 같은 경우인데 르젠 얘는 영입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 임대로서 이제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던 선수인데 완전이죠. 그러니까 잡은 거죠. 한 명은 보냈고 한 명은 잡고 완전히적으로 다시 이제 좀 묶어놨고, 그리고 에리단 에르난데스 얘는 이제 지난 시즌 오사수나 좀 주전 로테이션급 센터백이었는데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한 명 보냈으니까 야 씨발 그래도 니네 떨거지 한 명이라도 내놔 하고 데려온 겁니다. 어쨌든 메꿔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알폰소 에스피노
존나 잘하는 새끼 한 명 나갔잖아. 왼쪽 사이드백에 뭐 카디스 주전 레프트백 출신. 카디스 지난 시즌 뭐 약간 리더십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물론 다운그레이드인데 얘가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얘나 이제 키케 페레즈, 옛날에 엘체에 있었거든 얘가. 지난 시즌에는 바야돌리드, 강등된 바야돌리드 이제 주전급 미드필더였는데 이 감독과의 원래 인연은 있어요. 보던 놈이야.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오다 가다 본 놈인데 얘를 데려왔고, 어쨌든 간에 코메사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라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명백한 다운그레이드예요. 지금 명백한 다운그레이드. 이게 괜히 알메리가 뭐 사실 라리가는 홈 정배가 좀 많긴 해가지고 알메리가 뭐 정배 받은 거 이상하지는 않은데, 지금 라이오 같은 경우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믿을만한 감독이, 일단 라이오에서 워낙 잘했었으니까 나갔고, 뭐 핵심들이 워낙 많은 이탈에다가 영입된 선수들도 얘는 원래 있던 애니까 사실상 뭐 영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잖아. 뭐 라이오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께 된 거긴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늙은 수비 하나 왔고, 에스피노 뭐 쓸만하지만 얘 보다가 얘 보면은 이게 뭐 키케 페레즈 코메 사냥 엄청 잘했거든. 비아레알 갔잖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요 정도를 이제 라이오 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쉽진 않아. 둘 다 감독 교체에다가 둘 다 영입생들의 어쨌든 인앤 아웃에 대한, 알메리아는 이제 합류에 관한 문제가 있고, 라이오 같은 경우 이탈자들에 대한 새로 온 선수들이 얼만큼 해줄지에 대한 좀 불투명들. 근데 딱 봤을 때는 일단 라이오는 지난 시즌 워낙 좀 잘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알메리아는 약간 조금 새 판을 짜려는 느낌이고, 그래서 조직력 자체는 라이오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상자 쪽에는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 공격 쪽에 바티스타, 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한 새끼가 복귀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 애가 얘입니다. 멜레로가 불투명이고, 그리고 걔 누구야? 걔 누구였지? 세리오 아리바스가 등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베티스에서 영입한 에드가 곤잘레스 중앙 수비수가 오늘 미드필더로 뛸 수도 있다. 걔가 얘 때문에. 얘가 지난 시즌 주전 미드필더였는데 컨디션이 100%가 아니래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좀 교체로 활용될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알메리아는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활용할 수 없는 선수들이 한둘이 있고, 기존 주전 자원이 컨디션이 안 좋은 요런 이슈가 일단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 라요는 라울 드 토마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라울 드 토마스는 에스파뇰에서 한창 잘했고, 지난 시즌 이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라요에서 뭐 출전 못하고 하다가 막판에 몇 경기 이제 교체나 선발로 나왔는데 그때 골 또 몰아 넣었어. 한 6경기인가 나왔는데 한 4-5골 넣었어요. 거기서 또 출전도 많이 안 했는데 오늘 못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마틴 서브 공격 쪽에 또 불투명에 떠 있고 한데, 제가 지금 쭉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느낌이 좀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두 팀이기는 해요. 알메리아는 좀 새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활용을 하고부터 조금 이 팀이 좀 더 자리를 잡을 그런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원이나 새로 들어온 자원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일 것이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독 바뀐 것도 솔직히 좀 짜증나죠. 원래 원정 라이오는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감독도 일단은 좀 원체 잘하던 놈이 나갔고, 또 기존의 핵심 자원들이 너무 많이 이탈했고, 그럼에도 솔직히 남아있는 자원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28라존이나 이런 애들이 라이오에서 엄청 떡상했기 때문에 그 떡상한 자원들이 몇몇 그래도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뭔가 원정 라이오에 대한 좀 느낌이나 여러가지, 또 라울 데 토마스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수에 대한 지금 또 부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미드필더 자원이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을 아마 공격적으로 톱 자리로 올려서 쓸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부재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어디가 이겨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경기 자체는 개막전이라 더 어려워. 우리가 좀 한두 경기 봤으면 좋겠는데 양 팀 다 풀 전력도 지금 좀 아닌 느낌이고 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이 솔직히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라리가가 언더의 리그에 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아. 근데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오바를 엄청 많이 냈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알메리가 거의 한 60% 가까이 오바가 났었고, 라이도 50% 중반인가 중후반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둘이
라리가의 그 언더리그 성향에서 그나마 오바를 좀 지켜주던 팀인데 지금 이번 경기 자체는 양 팀 다 좀 준비가 좀 덜 된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언더 보고요. 승패는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다만 전체적으로 알메리아가 솔직히 저는 어쨌든 세 판을 좀 그리려는 느낌인데 준비가 안 된 느낌이 좀 있어. 일단 영입된 선수들을 써야 되는데 걔들 등록 관련 문제나 기존 자원의 이런 문제. 라이온은 뭐 라울드 토마스 말고는 어쨌든 쓸 수는 있잖아요. 이적 한 애들 해도 뭐 데려온 애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뭐 전력적인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라이오가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앞으로는 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도 원래 준비가 잘 된 팀이니까 라이오 프렌이나 혹은 막 무승부 원정 라이오 좀 감안하면은 묻히고 치우거나 그 정도 느낌.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폴란드 핏에서 아무데나 찍어 여러분들 이런 경기. LABDG는 원래 돈이 없어서 사실 막 임대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앤아웃도 많고 피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좀 주급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새끼들 있잖아. 돈만 많이 쳐먹는데 실제로 많이 안 쓰고 이런 애들 좀 정리 많이 했어. 스쿼드 이번 시즌 스쿼드만 봐도 지난 시즌 대비해가지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일단 다 바뀌었어요. 최전방 공격수 싹 다 바꿨어. 싹 다 거의. 그러니까 백업 쪽에 한 명인가 빼고 싹 다 바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려온 애들도 막 유망주 애들이 좀 어린 애들 좀 데려왔는데 막 프랑스 3부 리그에서 뛰는 난 처음 보는 애들 3부 리그니까 막 그런 애나 막 어디 막 변방에서 뛰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정보가 없어요 제가. 얘들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유튜브 쳐도 안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전방 쪽에 좀 바뀌었고 주전 키퍼도 바뀌었고 뭐 그나마 멀쩡한 건 이제 뭐 수비 쪽에서 주전 한 명 정도 이탈이 있고 뭐 삼선이나 뭐 좌우 윙 정도 뭐 요 정도는 좀 멀쩡해요. 그 정도 사이즈고 폴란드 하면 기존의 주전 라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전력은 피테스가 조금 더 세요. 근데 옛날에 피테스보다는 올 시즌 좀 정리나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적 시장에 닫히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는 분석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는 그냥 무조건 변수 쪽으로 접근합니다. 정배를 안 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분석이랄 건 없지만 폴란드이 어쨌든 기존에 그런 걸 좀 잘 유지하고 있고 피테스는 뭐 전방이나 뭐 기본적으로 이탈자들 여러 가지 감안하면 지난 시즌보다 전력 자체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폴란드이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니스 대릴 또 설명해야 돼. 이 프리뷰를 안 찍으면은 설명 길어져. 니스 감독 교체했어요. 파리올리라고 이탈리아에였나? 그 89년생입니다. 참고로 엄청나게 젊은 감독이에요. 89년생? 얘보다 젊은 감독이 있나? 90년대생 감독이 있었나요? 헷갈리네. 어쨌든 엄청나게 젊은 이탈리아 감독 이 올 시즌 새롭게 니스에 사령탑으로 좀 오게 됐고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던 디가르는 임시 감독이었기 때문에 뭐 데려왔습니다. 일단은 나간 선수로는 뭐 여러 임대생들 임대를 보냈던 애들 그쪽으로 완전 지적시키거나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바클리 로스 바클리 이제 루턴 승격팀으로 갔고 아론 램지가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디프 그리고 페페 아스날에서 임대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막 잘 써먹진 부상 때문에 많이 잘 써먹지는 않았는데 아스날로 가고 요 정도 느낌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는 지금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 둘에다가 사이드 공격 나갔잖아요. 그대로 영입했어요. 보가 아탈란타에서 데려왔어요. 얘가 이제 원래 사스올로에서 되게 잘했죠. 그러다가 아탈란타 갔는데 뭐 잘 안 맞아가지고 니스 넘어왔는데 가라꾸는 있습니다. 페페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페페보단 나아요. 그리고 상송 얘도 아스톤빌라에 있던 놈인데 아스톤빌라가 중앙인 뎁스가 워낙 두꺼워 스쿼드가 두껍잖아. 올 시즌도 되게 무섭고 기회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 좀 갔다 오고 뭐 항상 밀려있고 출전 기회 못 받고 하다가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되게 괜찮았어. 리그왕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요것도 저는 한물간 바클리 램즈보다는 상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인대생들 정리 잘했고
뭐 퇴물들 처리했고 지금 영입 잘한 것 같은데 니스는. 다만 감독이 문제야. 난 이 89년생 감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맞잖아. 어린 놈의 새끼 감독을 이거 그 어린 감독은 좀 잘하거나 폭망하는 그런 이미지가 꼭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이미지가 좀 그래. 잘하거나 뭔가 개똥 싸거나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넌 그리고 얘 몰라요 누군지. 이탈리아 89년생 감독인데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걸리는 어쨌든 느낌인데 이적 시장 자체는 잘 보낸 것 같긴 하다. 뭐 보거나 상승 잘 데려온 것 같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자원들. 여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니스 같은 경우 어린 감독 중에 성공 감독 많죠. 좀 전에 봤던 라이오웨이 이라올라 감독도 되게 어려. 나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어린 감독이에요 걔도. 거기에 뭐 아르테타도 나름 어린 편이죠. 뭐 어린 감독 중에 성공 감독 많아요. 아무튼 간에 조금 콤파니도 어리잖아 비교적. 근데 89년생은 뭐 어린 게 아니라 완전 어린 걸 거의 뭐 애기 수준이죠 감독께. 그래가지고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어려도 너무 어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뭐 니스들은 기존의 전력에 대한 좀 이슈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웃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오늘 경기 일단 그 캐스퍼 슈마이켈 골키퍼잖아. 이적 나가는 느낌이어서 오늘 경기 일단 명단 제외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카라는 옛날에 첼시 유스인가? 첼시 유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폴란드산인가? 아무튼 그 키퍼가 오늘 선발에 좀 데뷔전을 좀 가질 것 같고 데뷔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간에 선발 자리로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여기에 뭐 토디보나 몇몇 자원들 그 띠랑 진짜 그 옛날 그 프랑스 띠랑 그 둘째 아들 그 새끼가 이제 엄청 잘하거든요. 토디보랑 토디보 같은 경우는 이제 뉴캐슬 이적설이 좀 많이 돌았었는데 아직 안 갔고요. 튀랑 같은 경우도 리버풀이나 뭐 여러 빅클럽들 되게 잘해. 쫄깃하고 둘 다. 한 명은 수비, 한 명은 이제 미드필더 쪽에 있네. 둘 다 잘하는 놈인데 일단은 안 갔어요. 근데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도 지금까지로는 지킨 상황이고 보강도 잘했고 뭐 슈마이켈 나간다 하더라도 불카 나쁠 것 같지는 않아 제 생각에. 어쨌든 요 정도 느낌 니스는. 요 정도 느낌이고. 아유 루크 송영님 감사드립니다. 한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레명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릴은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일단 아웃된 애가 이제 조나탄 밤바 지난 시즌 사이드에서 잘했거든요. 셀타빅으로 떠났고 티모시 웨어 미국 국대였나? 미국 국대 맞죠? 그 진짜 웨어 그 아들인가 사촌인가 유벤투스로 기존의 주전 자원들 사이드 쪽에 뭐 수비도 되고 뭐 윙백 뭐 윙 다 되는 뭐 웨어 나갔고 사이드 공격 쪽에 반바 나갔고 그리고 폰테 주장이고 센터백인데 나이가 엄청 많이 40살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 끝물이니까 이제 본인 나라로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이탈이 있었고 영입은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다. 하랄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고 뭐 변방리그에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그 올해의 아이슬란드 선수야. 아이슬란드 옛날에 시그루드손인가 막 그런 애들 있던 그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최대 기대주. 우리나라도 유럽에서는 모르는 이름인데 우리에서 막 옛날에 뭐 있잖아 막 그런 어린 애들 잘 그거 하는 애들. 어쨌든 프리시즌에서 공격이 아니라 공미 프리시즌에서 3경기 5골 넣었어요. 프리시즌에서. 물론 프리시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얘나 이제 뭐 티아고 산토스 같은 라이트백 여기에 움티티 지난 시즌 레체에서 나쁘지 않았었죠. 바르셀로나에서 임대 왔나? 영입인가? 아무튼 근데 부상이에요. 그리고 미라몬 얘는 이제 아르헨티나 젊은 수미인데 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등록이 안 돼서 오늘 못 뛰고 그리고 카바예로 백업 윙으로 쓸 것 같아. 플럼 출신인데 뭐 임대 전전하다가 릴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냥 백업 체력 안 배용 뭐 그 정도 느낌.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야지치 임대 복귀했고 얘도 이제 미드필더 자원 임대 복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좀 릴도 까봐야 하는 부분은 있어. 바로 쓸 것 같거든. 하랄손 이 2004년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실전 투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프리시즌에 한 거랑 이게 실전에 뛰어봐야 알잖아. 변방리그라 나 얘 뛰는 거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슈들은 있을 것 같아요. 릴도 뭐 얘가 잘한다면 뭐 리그왕에서 솔직히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리그왕은 10대들도 그냥 씹어 먹으니까 사실 발로건도 지난 시즌 뭐 아스날에서
그 랭스로 임대 가가지고 막 엄청 많이 넣었잖아 골. 가지고 뭐 잘할 수도 잘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베일에 쌓여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존의 주전다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영입된 자원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정신적 지주에다가 주장이었던 폰테 나갔고 얘가 뭐 당장 이번 시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 뭐 티모시어나 반바 나갔고 움티티 왔는데 못 쓰고 어차피 백업에다가 야지치는 뭐 쓸만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래가지고 릴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전력에 좀 하랄손의 이번 시즌 활약도 또 움티티 부상 복귀에 얼만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뭐 조나단 데이비스나 이런 애들은 있어요. 그 캐나다 간판 공격수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있다. 확실한 카드들보다는 좀 일단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상자 얘기 안 했나? 슈마이켈 아직 떠나진 않았는데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모리스 백업 미드필더에 맨디 뭐 필요 없고요. 그리고 부다위 앞선 2선 쪽에 얘가 불투명인데 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릴은 움티티 뭐 짤로 우나스도 오늘 못 나와. 우나스도 못 나오고 바요 제다드카는 명단 제외. 그 우단스도 못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공격적으로 릴이 아까 봤던 그 새끼가 잘해주고 조나단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할손 그 새끼의 활약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릴이 홈 기준이고 여러 가지 이적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니스가 역배까지 받을 정도인가 싶기는 해. 이게 왜 니스가 역배지? 아까 알메리아 배당 있잖아. 그 정도 배당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니스가 일단 역배 받아가지고 뭐 홈 개막전이기도 하고 감독에 대한 좀 불안함은 솔직히 있는데 그래도 전력적으로 봤을 때 지지 않는 프렌의 그림이라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팀 다 공격진 나쁘지 않거든요. 뭐 니스도 뭐 지난 시즌에 왔던 모피 같은 애들이 잘 적응해서 안착한 모습이고 릴도 뭐 조나단 데이비스 한 방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언오바는 일단은 다득점으로 봅니다. 프렌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다. 정리가 좀 쉽진 않은데 네 번째 벌리 대 맨시티 어제 프리뷰 찍었기 때문에 크게 뭐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벌리 같은 경우 일단 큰 부상자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상대가 맨시티야. 시작부터 이거 어떻게 시작부터 맨시티 걸렸냐 얘들은. 그러니까 사실 벌리가 그나마 승격팀 중에는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하필이면 맨시티를 만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벌리도 뭐 암도운이나 여러 뭐 공격 자원이나 뭐 기존의 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상당히 선진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전에 알던 그 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예 다른 축구. 옛날엔 늪 축구였잖아. 지금 아예 달라. 그냥 그 맨시티 아스날 하는 축구 똑같이 합니다. 수준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그런 그림인데 이 개막전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어요. 지난 시즌도 솔직히 그 풀럼 대 리버풀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게 개막전이었나? 풀럼 대 리버풀이? 그 리버풀 일반승 1.2 몇 배 찍었다가 이제 묻어가지고 뒤진 기억이 있거든, 여러분들. 내가 그 개막전이었나 그게? 그 항상 승격팀 첫 경기 원정은 좀 빡세고 맨시티가 사실 프리시즌을 잘 보냈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치르면서 지난 시즌 막판에 일정이 좀 다른 팀들보다 늦게 끝났고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시즌을 일단 늦게 시작한 건 있어. 이중 다른 팀들 비해서 10일인가? 뭐 당장 지난 시즌 지난 경기 아스날과의 커뮤니티 실드가 있었잖아요. 아스날보다 10일인가 늦게 시작했어 프리시즌을. 그만큼 좀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데브라이너도 컨디션 정상 아니잖아요. 물론 나머지 애들이나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만 올 시즌 맨시티의 홀란드에 대한 고립에 대한 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벌리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개막전이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 고전을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살짝 그러니까 이길 것 같긴 한데 약간은 맨시티 왜 이래? 아니면은 혹은 벌리 좀 치네? 요런 경기의 양상이 나와도 뭔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맨시티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맨시티 쪽을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1마인 정도 보고
저는 그래도 맨시티를 보는 이유가 골을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번리가 2부 리그에서 하던 그 본인들의 점유율 축구를 맨시티를 상대로 일단 구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수비를 해가지고 맨시티 공격을 조금은 막아낼 수 있을지언정 본인들이 득점을 올리기에는 상대의 수비진이 너무나 강력하다. 1대0, 2대0 정도 보는데 뭐 아니면 2대0 상대0이나 확살을 한다면은, 근데 저는 2대0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이씨 추워. 이 정도 보고 마지막 경기인가? 슈퍼컵 어느 정도는 비중이 있죠. 컵이니까 커뮤니티 실드보다는 비중이 있지. 커뮤니티 실드보다는 5일 뒤에 세비야랑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는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마침 세비야네. 세비야 대 발렌시아. 라리가도 프리뷰를 안 찍었기 때문에 봐야겠죠. 세비야 먼저 볼게요. 이내는 이제 바데 완전 영입. 지난 시즌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센터백 바데를 또 완전 영입하면서 데려왔고요. 아웃에는 쩌리들 많이 처리했어요. 탈라스, 카르모나, 파페게에 뭐 이스코 안 쓰고 브라이언이 림데 복귀, 돌베리, 존 나무테 다 필요 없어. 뎁스 강화 정도 레킥은. 뭐 텔레스도 뭐 딱히 돌베리 필요 없고 이스코 안 썼고, 그나마 브라이언이랑 파페게 정도 나간 게 좀 아쉬운 느낌. 브라이언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쓰긴 했거든요. 워낙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패기도 있고. 네, 어쨌든 토트넘 임대생이었기 때문에 복귀를 했고, 파페게도 임대로 썼어요. 지난 시즌 그래도 세비야가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파페게가 유럽 대항전을 출전 못했습니다만 리그에서만큼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었는데 나간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제가 라리가 프리뷰를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랬어요. 세비야 가지 마라. 무조건 반대 찍어라. 시즌 초반에 세비야가 거의 다 졌죠. 아니 다 이긴 적이 없죠 초반에.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새 감독이 와가지고 지난 시즌 중후반부터 세비야가 지금의 라인업으로 뭐 우승도 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올 시즌 뭐 부상자도 지금 시작부터 뭐 없고 특별히 뭐 이런 흐름에 있어서 올 시즌 세비야는 그래도 안정적인 출발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다고 보여지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웨즈 카차르 센터백 완전 영입이에요. 임대로 지난 시즌 썼었다가 완전 영입을 했고, 페펠루 얘는 이제 레반떼 소속인데 이 새끼는 좀 웃긴 새끼야. 레반떼랑 그 발렌시아랑 그 메스타야 지역, 뭐 스타야 맞나? 어쨌든 발렌시아 그쪽 지역 라이벌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지역 라이벌은 아닌데, 뭐 우리는 뭐 애초에 K리그는 지역 라이벌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하여튼 약간 수원 서울 느낌이야. 좀 싫어요 서로 라이벌. 지역 감정 서로 엄청 티격태격하는. 얘가 레반떼에서 10년 계약을 했거든요. 1년 만에 발렌시아로 넘어와서 어쨌든 중미 잘합니다. 생각보다 잘해요. 어쨌든 얘나 뭐 요 정도. 사실상 페펠루 정도. 여기에 이제 뭐 카노스 같은 애들, 브렌트포드에 있는 카노스 같은 전방의 자원들이나 이런 애들 영입하려고 하는데, 발렌시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단주가 비용진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미 썩었어. 보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가 안이 썩어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 뭐 영입이나 이런 것들도 시원찮아요. 바라 감독이 나 불쌍해 죽겠어. 발렌시아 레전드인데 이게 뭐 과지사장반장 이 감독이 안 쳐가지고 나간 선수는 카바니, 라투, 무사, 니코, 모리바, 리노, 클라이베르트. 카바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공격수 지난 시즌 뭐 후반기에는 솔직히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주급이 너무 세요. 발렌시아 감당이 안 돼. 돈이 없어. 나갔고, 라투 백업으로 쓰는 이제 사이드백이거든요. 나갔고, 무사 AC 밀란 갔잖아. 뭐 활동량이나 이런 거 나쁘지 않고, 지금 뭐 발렌시아가 엄청 잘하지는 않았는데 뭐 가진 툴은 좋아요. 어쨌든 나갔고, 니코 바르셀로나에서 와가지고 포르투로 이적했고, 모리바 솔직히 잘 못했거든요. 얘도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왔는데 복귀했고, 리노 측면 공격 쪽에 AT 마드리드에서 임대 왔었거든요. 잘하게 그나마 발렌시아에서 리노가 좀 잘하긴 했어요. AT 마드리드 임대 복귀. 클라이베르트 얘도 임대 전전 로마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얘도 아버지인가? 엄청 유명했잖아. 잘했고. 근데 얘도 이제 뭐 솔직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리너는 좀 비싸니까 못 사고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머스로 갔죠. 어쨌든 간에 얘는 뭐 완전 이적 시킨 거고 이 레반테의 역적 페펠로 중앙 미드필더 한 명 왔어. 근데 뭐 미드필더 애들 지금 몇 명 나온 거야? 몇 명 나오고 측면 공격수 다 빠지고 지금 발렌시아는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배당이 좀 걸려요. 발렌시아가 주전 라인업만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엄청 암울하진 않거든요. 근데 뎁스가 쓰레기야. 뎁스가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있는 애들에 대한 뭐 퀄리티는 뭐 수비 라인도 디아카비나 솔직히 뭐 코모트,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아니면 뭐 완전 인적한 방금 좀 전에 봤던 새끼 뭐 사이드 호세가야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수비 라인 여기다가 뭐 미드필더도 페펠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그 알메이다라는 또 상당히 젊은 포르투갈 그 미드필더 되게 잘해요. 얘도 괜찮고 지난 시즌에 콜고프에서 나쁘지 않았던 뭐 하비게라나 뭐 사이드 쪽에 카스트예요. 뭐 국밥이긴 하니까 여기 전방에 그래도 재능은 있는 듀로 뭐 딱 베스트 11만 보면은 엄청 나쁘진 않은데 딱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교체로 뭔가를 만들어줄 애가 아예 없어. 주전 라인업 하면 딱 끝이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진짜 4-5명은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아서 스쿼드 뎁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이게 맞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막 밑에서 유스 애들 막 콜업 해가지고 막 일단은 쓰려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이 걸려요. 왜 이게 1.8이 높게 줬지? 8이만큼? 저는 세비야가 한 1.6대 최소 1.7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세비야가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발렌시아 지금 다 나가고 없잖아요. 선수가 뭐 주전 라인업만 나쁘지 않을 뿐이지 뭐 백업으로 쓰레도 없고 뭔가 전술적으로도 아니 나오레가 뻔하잖아. 주전 라인업 나오면 선수가 없어요. 누가 나올지 알잖아. 세비야 입장에서도 전력적으로 대비하기 상대전을 준비하기 쉬울 것이고 아마 이게 좀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슈퍼컵 세비야가 어쨌든 맨시티와 또 매치가 5일 뒤에 바로 있어요. 그런 일정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렌시아 찍을 바에는 저도 언더를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렌시아가 비빈 다음에 세비야가 좀 찬스를 놓치거나 아니면 뭐 좀 극장골 얻어맞고 뭐 1대1 무승부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언더 뜨면서 부러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오버 뜨면서 부러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찍는다면은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세비야 승을 찍거나 혹은 이거 배당 좀 생각보다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뭐 언더를 찍거나 뭐 둘 중에서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